아마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은 선물 건드렸다가 인생 날아간 상호 아저씨를 기억할 겁니다. 선물? 뭐 줬나? 비싼 선물을 줬나?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파생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마 새내기 투자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파생 상품을 추천해라 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파생 상품은 조심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정작 선물과 옵션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조심만 하기에는 투자 시장에서 이들이 가지는 위상이 너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생 상품 중 하나인 옵션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옵션이 위험한지 같이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은 옵션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말고요. 이것도 말고요. 투자 시장에서 말하는 옵션이란 말 그대로 선택권을 의미하는데요. 그중 가장 단순한 형태인 콜옵션과 풋옵션을 먼저 살펴봅시다. 투자 시장에서 말하는 옵션이란 쉽게 말해서 찜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큰 놈 잡혔는데 어쩔겨. 와, 저 갈 때까지 그거 딴 놈한테 팔면 안 돼요.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찜한다는 개념은 미래의 일정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콜옵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씨바찜이라고 부르지. 왜 옵션이라고 부름? 만약 스마일 씨가 한 달 뒤에 10,000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살 수 있도록 미리 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스마일 씨는 만기 1개월, 행사 가격 10,000원의 콜옵션을 구매한 것입니다. 찜하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옵션 역시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 옵션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삼성전자 주식이 12,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스마일 씨가 옵션을 행사한다면 12,0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미리 찜해둔 가격인 10,000원에 사는 겁니다. 이때 스마일 씨는 2,000원 이익을 보게 되죠.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삼성전자 주식이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굳이 10,000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서 8,000원에 거래된다면 스마일 씨는 그냥 시장에서 8,000원 주고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죠.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얼마에 사겠다고 찜하는 개념입니다. 찜해놓고 노쇼하면 꼴 받는데요. 물론 판매자도 똥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이런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옵션을 판매하게 되는데 쉽게 찜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찜비를 옵션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찜비는 현물 가격에 비해서 훨씬 싸겠죠.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에 10,0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10,000원이고 삼성전자 콜옵션은 시장에서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보죠. 스마일 씨와 스트레인지 씨가 둘 다 10,000원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일 씨는 기초자산, 즉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하고자 하고 스트레인지 씨는 삼성전자 콜옵션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럼 스마일 씨는 삼성전자 주식 1주를 구매했을 것이고 스트레인지 씨는 콜옵션 100개를 계약했을 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12,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마일 씨는 2,000원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스트레인지 씨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스트레인지 씨에게는 12,0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100개나 있습니다. 한 개의 권리는 2,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요? 100개의 권리는 20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스마일 씨가 2,000원을 벌 동안 스트레인지 씨는 원금 10,000원을 제하고 190,000원을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 가격이 8,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마일 씨는 2,000원의 손해를 보고 8,000원이 남겠지만 스트레인지 씨가 가지고 있는 콜옵션은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인지 씨의 손해는 10,000원이 되겠죠. 스트레인지 씨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20% 오르면 190,000원의 이익을 얻고 20% 떨어지면 10,000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그토록 파생 상품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개미쳤다. 이걸 왜 안 함? 물론 이 상황은 가정일 뿐 현실에서는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여러 요인들에 따라 콜옵션의 가격이 결정되므로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극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옵션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위험을 회피하거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조금 심화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만기 시점에서 옵션의 가치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콜옵션을 보유한 사람은 만기 시점의 행사 가격과 주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행사 가격이 주가보다 낮을 때 얘기입니다.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콜옵션의 가치는 0이 됩니다.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당연히 콜옵션을 보유한 사람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손익을 가지겠죠. 풋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금액으로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8,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스마일 씨는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시장에서 8,000원 주고 산 뒤 10,000원에 팔겠죠? 따라서 풋옵션은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에 그 차익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다면 그 가치는 0이 되고요.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이번에도 풋옵션 보유자와 반대되는 손익을 가질 것입니다. 분명 옵션은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그만큼 청산에 대한 위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옵션 만기일까지 튼실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풋옵션을 대량 매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삼성전자가 대규모 분식 회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어마무지한 손실을 마주하고 어쩌면 청산까지 당할 수 있겠죠. 그만큼 옵션을 이용한 포트폴리오는 조심해서 구성하여야 합니다. 어떤가요? 옵션에 대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옵션을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 등이 자주 사용하는 파생 상품인 만큼 이에 대한 이해는 투자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